네, 안녕하세요. 평화로운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11월 첫째 주 증시 흐름 요약,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브리핑을 드려보겠습니다. 3일 연속 반등에 성공을 했었죠. 비둘기파적이었던 FOMC 영향, 미국채 10년물 금리 하락, 그리고 10월 고용 둔화 기대가 반영되며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증가하고 덕분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갔던 한 주였습니다. 외인과 기관은 이틀 연속 순매수에 나섰으며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방어주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 반등 성공했고요. 특징 업종으로는 2차전지, 10년 내 테슬라 시가총액 4조 달러 성장 전망 영향에 업종 전반 반등이 일어나긴 했지만 저가 매수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IT 서비스의 경우 네이버가 3분기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더라고요. 생성형 AI 사업 본격 추진 계획 덕분에 또 추가 상승한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카카오랑 네이버 둘 중에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한 번도 쪼개기를 시행하지 않은 네이버, 계열사를 여러 개로 쪼갠 카카오, 단순하게 비교해보시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화학, SK이노베이션 호실적 달성했고요. DL 역시 긍정적인 4분기 가이던스 등 이 저가 매수 재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 쪽도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무가 아닌 숲을 보기 위해서 주가 지수를 봐야겠죠. S&P 500 인덱스 1봉입니다. S&P 500 역시 긍정적인 주가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표시해드린 4150포인트, 4210포인트에서 반등이 일어났는데요. 근 5거래일 동안 아주 급격한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정을 주의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여기 파란 색깔 외부 추사원을 그어 봤을 때도 고점을 꾸준히 낮췄고 마침 또 닿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해서 유의하고 또 주의를 해야겠죠. 나스닥 1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손익비 측면에서 신규 진입으로서 그렇게 매력 있는 자리는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의 경우 여기 주요 지지 밴드까지는 추가로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코스피 1봉입니다. 미국 증시에 비해서 더 아프게 맞은 상황인데요. 2290포인트 여기 갭절이 여러분들에게 표시드렸던 자리에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221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까지는 안전마진으로 열어두고서 대응을 할 수 있을 테고, 그 두 번째 근거로 여기 저가, 지금 투자 심리가 공포 구간에 진입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물론 추가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중 바닥 패턴을 만들 수도 있다는 부분 꼭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공매도 한시적으로 금지되었는데 이 영향에 대해서 우리들이 월요일 시장을 관찰해보며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코스닥 1봉 730에서 740포인트를 2차 주요 밴드로 설정을 드렸었고, 실제 이 구간에서 급반등이 일어났죠. 여기 양봉 보시면 무려 플러스 4.55%의 급반등이 일어났습니다. 매우 훌륭하죠? 810포인트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은 하지만 역시 월요일 시장은 웬만하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지난주 브리핑에서 제가 단기 반등 가능성 그리고 반발 매수세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증시는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성적인 선택지, 증시 반등에 분할 매도 하면서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고, 단기 차익 전략을 실행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점 공포 구간으로부터 단계별 분할 매수 및 포트폴리오 재편성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실제 저평가, 재평가 영역에서 주가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간에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24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찾고 우리들이 매매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호텔신라, HLB, LNF, 에코프로, 네페스부터 SKC까지요.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요. 본질은 결국 중장기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 업종, 여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국가,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을 찾고 투자하는 것이 결국에는 건전한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주터팬님은 뭘 보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애플을 여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HBM과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왜 계속 애플을 이야기 드리냐면 사실 애플이 매수계를 쉽게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적당한 가격에 훌륭한 기업을 매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죠.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적절한 가격, 훌륭한 기업, 저는 웬만하면은 적절한 가격보다 더 좋은 가격을 찾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드렸는데 153달러에서 157달러 잘 도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정해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볼 생각이고요. 제가 애플을 좋아하는 이유는 혁신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애플이 넘어야 할 두 가지 산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중국 시장과 인도 시장이죠. 화웨이 돌아왔습니다. 화웨이 애국 소비와 샤오미의 가격 경쟁력으로 애플의 점유율이 중국에서 하락 중이고, 특히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 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고, 샤오미는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인도 시장에서 사실 인도는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 중에 하나긴 하지만 아직 소비자분들의 소비 여력이 높지 않다는 게 팩트예요. 그래도 이번 분기에서 인도에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죠. 하지만 고가 제품은 먹힐 수 없다. 아직은 아니다. 이러한 벽을 넘어서야 되고, 두 번째로 AI 대전입니다. 애플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등 엣지 디바이스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AI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의 경쟁사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애플은 상대적으로 늦게 AI 시장에 진입한 상태로 빠르게 생성형 AI를 개발하여 각 제품들의 탑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애플이 AI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보이기 시작했다는 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고, M3 칩이 나왔죠. M3 Max 초기 벤치마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한 점수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괴물을 랩탑에 박아놨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M1 M2 라인, 이 커스텀 반도체만 해도 엄청난 호평을 얻고 사상 최강의 칩이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애플의 혁신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었죠. 만약에 애플카가 아니라 이 M1, M2, M3 칩이 자율주행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높은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저는 관심 업종 여전히 퀄리티 주식, 그리고 미국 주요 기업,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 HBM과 AI, 그리고 후공정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늘 항상 꼭 당부드리며 일부 수익 진행하며 현금 여유롭게 유지하시기를 강조하고 권유드리는 이유는 내년과 후년 이익을 반영해 주가가 과도하게 반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 시에는 차익 실현을 하며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실제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초심, 원칙을 지키며 건전한 주식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정을 적어놨는데요. 캡처하셔서 요긴하게 쓰시기를 바라겠고, 월요일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타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